안녕하세요. 별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스탠퍼드 대학교 최고의 인생설계 강의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입니다. 저자는 티나 슬리그, 엄기인이는 이수경,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티나 슬리그는 실리콘밸리의 산실로 불리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공과대학 경영과학공학과 교수입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탠퍼드 기업가정신센터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 디자인 싱킹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스탠퍼드 디스쿨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최고 권위자로서 스탠퍼드의 빌 게이츠라 불리며 학생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도전을 향한 영감을 불어넣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으로 직행하는 실리콘밸리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2009년에 공학교육의 선구자적 업적을 인정받아 교육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미국 공학한림원의 고든상을 수상했고 올림퍼스 이노베이션상과 실리콘밸리 비저너리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책 속의 스탠퍼드 대학의 $5 프로젝트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선택지로 가득하다. 때문에 하나의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어딜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다. 만일 누군가 당신에게 $5와 2시간을 주고 그것을 활용해 돈을 벌어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스탠퍼드 대학교 디스쿨에서 강의를 하며 학생들에게 내준 과제이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14개 팀에서 종잣돈 $5가 들어있는 봉투를 나눠주고는 아이디어를 짜는 데는 얼마든지 시간을 들여도 좋으나 일단 봉투를 연 순간부터는 2시간 내에 최대한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학생들에게 수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각 팀에게 일요일 저녁까지 과제를 완수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뒤 월요일 오후에 학생들 앞에서 3분간 프레젠테이션 하도록 시켰다. 학생들은 숨어있는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 모험심을 발휘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문을 던지고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과제를 던졌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답은 라스베이거스에 간다 또는 복권을 산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높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이를 위해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흔한 대답은 $5로 준비물을 장만한 뒤에 간단한 세차를 해주거나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는 2시간 동안 푼돈을 벌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던 학생들은 대부분 평범한 대답을 훨씬 뛰어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들은 과제를 진지하게 파고들었고 전통적이고 흔한 사고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냈고 그 결과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2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돈을 번 팀들은 $5를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5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를 너무 좁게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과제에서
본질적으로 $5라는 금액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과제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기로 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들은 관찰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주변에서 문제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 주변에서 본 적은 있지만 해결하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문제 말이다. 흔히 볼 수 있고 때로는 다소 짜증스러운 문제지만 그 누구도 눈여겨보거나 중요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문제들이었다.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택한 방법은 바로 그런 문제를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를 시도한 팀들 중 성과가 매우 좋은 팀들은 $600 이상을 벌어들였고 수업 전체 $5 투자금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4000%였다. 많은 팀이 $5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은 것이었다. 자, 그럼 학생들이 사용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들은 모두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했다. 한 팀은 대학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하나 찾아냈다.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그 팀원들은 먼저 한 쌍의 커플로 위장해 여러 맛집에 미리 예약을 했다. 그런 다음 예약 시간이 다가올 즈음 식당 앞에 가서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예약권을 최대 $20까지 받고 팔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먼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예약권을 훨씬 더 잘 판다는 점이었다. 아마도 이는 사람들이 남성보다는 젊은 여성이 다가올 때 더 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더 쉽게 말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를 알아챈 팀원들은 기존의 방식을 재빨리 바꿨다. 식당을 돌며 예약하는 일은 남학생이 맡고 줄 서 있는 손님에게 예약권을 파는 일은 여학생이 맡기로 했다. 또한 학생들은 식당에 자리가 났음을 알려주는 진동 호출기를 사용하는 식당의 경우에 예약권을 팔기가 훨씬 쉽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손님들은 학생들이 식당으로부터 미리 확보한 호출기를 넘겨받으면서 자신이 내는 돈에 대해 실제로 유형의 무언가를 얻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손님들은 자기 차례보다 더 빨리 울릴 새로운 호출기를 얻기 위해 자신의 돈과 호출기를 훨씬 더 기꺼이 넘겨주었다. 이 방식에는 또 다른 장점이 숨어 있었다. 손님한테 건네받은 호출기의 예약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 호출기를 다시 다른 손님에게 팔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팀은 훨씬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학생회관 앞에서 자전거 타이어의 공기압을 체크해주고 공기 주입이 필요할 경우 $1를 받고 공기를 넣어주었다. 물론 가까운 곳에 타이어 공기를 채울 수 있는 주유소가 있었지만 이 팀의 학생들은 학교 친구들이 자신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학생회관 앞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손님을 몇 명 받아보고 난 후 그들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의외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근처 주유소에 가면 무료로 타이어에 바람을 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은 학생회관 앞 서비스가 매우 편리하고 유용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1시간쯤 지난 뒤부터 학생들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돈을 받기로 했다. 그 대신 원한다면 자신들에게 기부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정해진 값을 지불했을 때보다 무료 서비스를 받고 자발적으로 돈을 기부했을 때 학생들의 수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식당 예약권을 팔았던 앞의 팀과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가 더 좋아졌다. 손님의 반응이나 피드백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방식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갈수록 좋아지고 훌륭해졌던 것이다. 위의 두 팀은 수백 달러를 벌어들였고 다른 학생들도 그러한 성과에 크게 놀랐다. 하지만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팀은 따로 있었다. 이들은 주어진 자원을 전혀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결국 5달러로 650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그들이 생각한 가장 중요한 자원은 5달러도 2시간도 아닌 월요일에 있을 3분 프리젠테이션 시간이었다. 이에 그들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3분짜리 광고를 제작해 월요일 3분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발표했다. 이는 굉장히 뛰어난 발상이었다. 그들은 수업을 듣는 수많은 창의적인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멋지고 훌륭한 자산을 발견해낸 것이다. 다른 11개 팀도 나름대로 독특한 아이디어로 돈을 벌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비엔나 댄스 파티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고 학부모 주관에 학교 주변의 맛있는 식당들을 표시해 놓은 지도를 팔기도 했으며 직접 디자인한 맞춤형 티셔츠를 친구들에게 팔기도 했다. 반대로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본 팀도 있었다. 비가 오는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우산을 팔려고 들고 나갔는데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날씨가 거짓말처럼 활짝 긴 것이다. 또 세차를 해주거나 레모네이드를 판매한 팀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수익률은 학생 전체의 평균 수익률에 훨씬 못 미쳤다. 이 5달러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을 가르치는 훌륭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했다. 무언가의 가치가 언제나 금전적인 보상에 의해 평가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과제를 내줄 때는 약간 방법을 바꿔보았다. 이번에는 각 팀에게 5달러 대신 클립 10개가 들어있는 봉투를 나눠주었다. 그리고 그 10개의 클립과 4시간을 사용해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해보라고 말했다. 그 가치란 꼭 돈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다른 방식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어도 좋다고 했다. 빨간 클립 1개에 담긴 가치. 이 방법은 카일 맥도널드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카일 맥도널드는 빨간 클립 하나로 시작해 나중에 집 한 채를 손에 넣은 청년이다. 그는 여러 번의 거래와 그 과정에 얽힌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고 자신과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았다. 그렇게 거래를 계속 이어나가 결국 1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정말로 집 한 채를 얻은 것이다. 빨간 클립 1개를 물고기 모양 펜과 교환하고 그 펜을 다시 문손잡이와 교환하고 다시 문손잡이를 캠핑 스토브와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그는 매번 다른 사람을 만나며 거래를 이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 아이템은 가치를 더해갔고 1년쯤 되자 그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을 갖게 되었다. 카일이 클립 하나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나는 학생들에게 클립을 10개나 주었으니 인심을 후하게 쓴 편이었다. 나는 과제를 목요일 오전에 내주었고 프리젠테이션 시간은 그 다음 주 화요일로 정했다. 하지만 토요일쯤 되자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다. 너무 힘든 과제를 내준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학생 대부분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일 그렇게 되면 실패했어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위로해줄 참이었다. 그러나 걱정은 순전히 기우에 불과했다. 14개 팀 가운데 7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정의했다.
한 팀은 클립을 일종의 새로운 화폐로 정의하고 가급적 많은 클립을 모으려고 했었다. 또 다른 팀은 클립을 연결시켜 만든 체인의 세계 기록이 약 35km라는 것을 알고 그 기록을 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들은 친구와 룸메이트들의 힘을 빌리거나 주변 상점과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엄청나게 많은 개수와 클립이 연결된 클립 더미를 들고 교실에 나타났다. 그들의 기숙사 친구들 역시 이 도전에 굉장한 흥미를 느껴서 과제가 끝난 다음에도 세계 기록을 깨려고 어지간히 노력했다. 가장 흥미로운 팀은 짧은 비디오 영상을 준비해온 팀이었다. 비디오를 틀자 경쾌한 배드보이스가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화면 속에서 학생들이 기숙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클립을 이용해 문을 따고 몰래 들어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선글라스, 휴대폰, 컴퓨터를 훔치고 있었다. 내가 아연실색하자 곧 그들은 장난이었다고 말하며 과제 발표 내용이 담긴 진짜 비디오를 틀었다. 그들은 어디선가 클립 10개를 커다란 벽보판과 교환한 뒤 쇼핑센터 앞에 세워놓고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벽보판에는 스탠퍼드 대학생을 팝니다. 하나 사시면 2개를 덤으로 드려요 라고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왔다. 학생들은 쇼핑객들을 위해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었고 옷가게에서 재활용품 쓰레기를 밖으로 꺼내는 일을 도와주었다. 또 사업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한 여성을 돕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기도 했다. 그 여성은 고맙다며 학생들에게 자기가 쓰지 않는 컴퓨터 모니터 3개를 선뜻 주었다. 이후로도 나는 학생들에게 유사한 과제를 내주고 있다. 단, 클립, 포스트잇, 고무밴드, 물병, 짝이 안 맞는 양말 등 처음에 나눠주는 물건은 매번 바꾼다. 사실 나는 똑같은 과제를 절대 2번 내지 않는다. 이전에 나온 해결책에 영향을 받아 생각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으로 그들이 성취해내는 결과물을 보고 나도 그들 자신도 매번 놀란다. 예를 들어 그들은 포스트잇 한 묶음을 가지고 독특한 음악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심장병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열었으며 에너지 절약에 관한 공익 광고를 만들기도 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혁신 토너먼트라는 대회로 발전했고 이제는 전 세계 수백 개 팀이 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바로 곁에 두고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낸다. 그들은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창의적인 태도로 접근함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낸다. 포스트잇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 전체는 영상물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활용해 Imagine It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다. 문제가 클수록 기회도 크다. 위에 소개한 이야기들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몇 가지 핵심이 담겨 있다. 첫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점이다. 언제 어디서든 주변을 둘러보라. 그러면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어떤 것들은 유명한 식당에서 테이블을 예약하거나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넣는 일처럼 흔하고 일상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세계적인 이슈처럼 보다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기회이며 그 문제가 클수록 기회도 더 크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해결하기 힘들어 라는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며 따라서 창의적 해결책이 바로 가까이에 있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 문제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나와 동료 교수들은 기업가를 기회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찾기 위해 항상 깨어 있으며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셋째, 우리는 문제를 너무 고정되고 협소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간단한 도전 과제가 주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른 떠오르는 흔하고 진부한 해결책에 의지한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다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가리개를 걷어내면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나타난다. 나의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런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제 그들은 빈털터리가 된 다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과제들은 내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내준 것이다. 이런 과제를 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떠한 문제든지 창의적 해결책을 발견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나는 먼저 개인의 창의성에, 그 다음에는 팀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나중에는 조직 차원의 창의성과 혁신을 강조한다. 또 처음에는 비교적 간단한 과제를 내주고 서서히 어려운 과제로 나아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은 기회라는 렌즈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데 차츰 익숙해지고 어떤 도전에도 기꺼이 응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 나는 스탠퍼드 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기업가 정신 센터인 스탠퍼드 테크놀로지 벤처스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20년 동안 일해왔다. 우리의 목표는 과학자와 공학도에게 기업가 정신에 대해 가르치고 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단순히 전문 지식으로 무장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STVP를 함께 이끄는 내 동료 교수 톰 바이어스는 이렇게 말했다. 온갖 환경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가르칠 때 기업가 정신은 트로이 목마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STVP는 교육과 학술적 연구 그리고 전 세계 학생과 교직원, 기업들과의 교류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T형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T형 인간이란 적어도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동시에 혁신 및 기업가 정신에 관한 폭넓은 지식도 겸비한 사람을 말한다. 혁신적 사고와 기업가 정신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추동력이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창조적 기업가 정신은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열쇠다. 이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소소한 문제들에서도 전 지구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세계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기업가 정신은 리더십과 팀 구축, 협상, 혁신, 의사결정 등과 같은 중요한 기술들을 배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나는 앞서 말한 일명 디스쿨로 불리는 스탠퍼드 대학의 하소 플래트너 디자인 학교에도 몸담고 있다. 이 학교는 둘 이상의 학문 분야에 걸치는 학제적 접근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과대학, 의과대학, 경영대학, 교육대학 등 스탠퍼드 대학 내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 학교를 처음 구상한 사람은
기계공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켈리다. 켈리는 창의적인 제품과 혁신적인 경험을 창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디자인 회사 IDEO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D스쿨의 모든 강의는 서로 다른 분야를 전공한 교수 2명 이상이 진행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국민을 위한 최저가 제품 디자인, 캠페인 기획, 활력 있는 노년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나는 D스쿨에서 학생들에게 한 개 이상의 해결책이 존재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내준 후 그들이 철저하게 협력하고 열정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짜릿한 즐거움과 흐뭇함을 느꼈다. 학교 밖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 그리고 내가 과학자, 기업가, 경영 컨설턴트, 교육 전문가, 작가로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나 발명가, 예술가, 학자 등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도 등장한다. 고정관념에 도전함으로써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고 자신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기꺼이 들려준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커다란 행운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정반대이다. 사실 학교에서 배운 규칙은 학교 밖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떠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을 겪는 것이다. 학교 안과 밖의 차이를 잘 극복하고 실제 사회에서 겪는 문제에 대처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올바른 도구와 태도만 갖추고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대개 학생을 개인별로 평가하고 상대평가로 성적을 매긴다. 다시 말해 누군가 승자가 되면 누군가는 패자가 된다. 이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조직이 돌아가는 방식과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학교 밖 세상에서 대개 사람들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 팀을 이루어 움직이고 승리 역시 팀원 모두가 함께 공유한다. 실제로 직업 세계에서는 개인이 모여 소규모 팀을 이루고 그 팀이 다시 더 커다란 조직에 소속되어 움직이며 매 단계마다 모두가 함께 성공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의 머릿속에 지식을 최대한 주입시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문이 닫힌 교실에서 학생들은 가지런히 정렬된 의자에 앉아 선생님 얼굴을 쳐다본다. 그리고 나중에 있을 시험에 대비해 선생님의 설명을 노트에 꼼꼼히 필기한다. 숙제로는 선생님이 정해준 자료나 교재를 읽고 그 내용을 착실하게 흡수한다. 이는 졸업 후에 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과 천지 차이다. 학교 울타리 밖의 세상에서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필요한 지식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흡수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당신이 살아갈 실제 삶은 교실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치르는 오픈북 시험과도 같다. 그곳에서 당신은 주변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일, 가족, 친구, 보다 넓게는 세계와 관련된 문제들,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들과 씨름해야 한다. 칠레 대학교의 카를로스 비뇰로 교수는 학생들에게 가장 형편없는 교수의 수업을 골라서 들으라고 권유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줄 훌륭한 선생님을 좀처럼 찾기 힘든 이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은 각 문제마다 정답이 하나인 선다형 시험을 치르고 쉽고 빠른 채점을 위해 제작된
전산용 답안지와 동그라미들을 채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학교 밖 인생에서는 답이 여러 개인 경우가 무수히 많고 또 그 답들이 모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정답이 되는 경우도 많다. 안타깝지만 이런 교육 풍경은 세계 곳곳에서 목격된다. 최근에 나는 한국의 젊은이가 보낸 이메일을 받고 마음이 심란해진 적이 있다. 그녀는 객관식 시험을 봤는데 자신이 틀린 문제의 정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가 뭐였을까? 그녀의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는 바로 이 책에 나오는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에 잠재된 기회를 발견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다. 학생들은 해당 글을 읽고 나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객관식 문제의 보기에서 답을 골라야 했다. 하지만 읽어보니 나조차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문제였다. 마치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제출된 것 같았고 그 문제로는 학생들이 단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판단할 수도 없었다. 나는 해당 시험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 답장을 보내면서 그것은 애초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말해줬다. 이는 수치화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니며 중요하다고 해서 모두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가득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중에는 쉽게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이 많다. 확실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이 적절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결국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그리고 꼭 처음부터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삶은 우리에게 능력과 열정을 실험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해 볼 많은 기회를 선물하기 때문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점이다. 오히려 실패는 인생의 학습 과정에 꼭 필요한 중요 과목이다. 발전이란 거듭되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루어지는 것이고 삶은 잘못된 출발과 불가피한 실수로 가득 차 있다.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걷기 시작하는 아기는 없다. 태어나서 처음 자전거에 올라탔는데 멋지게 균형을 잡으며 달려가는 사람도 없다. 마찬가지로 성인이 복잡한 과제를 첫 시도에 완벽하게 해결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경험에서 교훈을 배울 줄 아는 능력과 그 교훈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열쇠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다. 여기 담긴 아이디어들은 간단하지만 처음 들었을 때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도 있다. 나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면서 이 개념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많은 이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균형 있게 조절하고 실패해서 배우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여기 소개한 개념들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멋진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유용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날마다 마주칠 장애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새로운 렌즈를 주고 싶다. 그리고 당신이 흔한 통념에 의문을 던지고 원래 있던 규칙을 재고해보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물론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언제나 불확실성과 불안함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과 유사한 상황에 부딪힌 다른 많은 이들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당당한 인생을 일군 과정을 보면서 당신 역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부푼 기대와 의욕으로 당신이 마주치는 도전들은 기회로 변화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고정관념들을 인식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세요.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